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아내,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씨가 인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고민정 부대변인이 청와대 브리핑을 여러 건 내놓았습니다. 그의 브리핑에 따르면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씨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그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여러 건의 청와대 브리핑, 그리고 뉴스 보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것이 사실인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10월 31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2018년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인도 모디 총리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왈리 축제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 개최하고 준비하겠다. 먼저 이 브리핑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유념해 둘 사항이 있습니다. 디왈리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국가가 그 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전통이고 이제는 그 기간까지 거의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이 5월이었다. 그러면은 디왈리 축제 날짜를 거기에 맞출 수 있느냐 하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이 브리핑에 따르면 그 이후 인도 총리가 김정숙 여사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핑의 서술한 내용, 그것은 이렇습니다. 행사의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렇습니다. 브리핑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시다. 모디 총리께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으로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적 요청이 있었고, 인도 정부도 이번 김정숙 여사의 방문을 국빈 방문에 준해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오기도 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대인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여기까지 내용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청와대 정부의 공무 수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브리핑에서 밝힌 김정숙 여사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 면담, 같은 날 인도 대통령 영부인이 주최하는 오찬 참석, 11월 6일 아요디아에서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 참석, 아요디아에서 디왈리 축제에 참석. 그러면서 아요디아에서의 이 두 행사에는 도종환 장관도 함께 참석한다.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라고 하는 것은 김정숙 여사가 국빈 방문에 준해서 이렇게 주빈으로 참석을 하고 거기에 함께, 그러니 들러리로 뒤따라서 참석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왜냐하면 주빈이 있는데 거기에 장관이 대등한 그런 지위로서
참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기에 그렇게 풀이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정숙 여사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공무를 수행했다.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씨가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공무를 수행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앞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데리고 갔다. 이것도 알 수 있고, 그뿐 아니라 한국에 있던 인도 대사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 11월 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11월 1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본관에서 주한 인도대사를 접견했다. 인도대사 자신이 김 여사의 인도 전 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브리핑 내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공무원이 아닌 신분, 그러니까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씨가 청와대 본관에서 인도 대사를 접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퍼스트레이디 제도가 없다고 했죠. 김정숙 씨는 청와대에서도 숙소 공간에서 그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청와대 본관에서 외국의 대사를 접견했다. 그리고 그 대사가 이번 김정숙 여사의 인도에서 전 일정을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브리핑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 인도 대사조차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녔다. 외국의 대사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닌다면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의 신분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2018년 11월 5일 청와대 부대변인의 브리핑은 김정숙 여사의 첫 공식 일정을 알립니다. 공식 일정. 따라서 이것이 명백히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11월 5일 오전 25분 동안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따라서 또 접견이라는 말을 쓰고 공식 일정 중에 이것이 들어있고 해서 장관보다 높은 공무원으로서 행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를 했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김 여사는 한국과 인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로 인한 양국의 시너지 효과 등이 양국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보통 이런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는 지침을 하달한다든지 훈계를 한다든지 하는 대통령의 지휘 행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역시 대통령 노릇을 했다. 김 여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고 다른 나라의 장관에게 강조하고 또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따라서 명백히 대통령 노릇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1월 6일자의 청와대 부대변인 브리핑, 이것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김 여사는 모디 총리와 면담했다.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아시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를 모디 총리와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누가 추진하고 싶은 겁니까? 김정숙 여사가 모디 총리와 추진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김정숙 여사의 그 권력, 그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고 더 크다 하는 것을 이 브리핑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모디 총리에게 제가 처음 단독으로 인도에 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을 했다. 그것이 브리핑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과 얼마 전 7월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함께 국빈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자기 자신이 혼자 단독으로 인도에 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마치 여왕의 행차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부대변인의 브리핑, 이번에는 11월 5일자인데 거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만났을 때 그 외교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과 함께가 아닌 단독 순방으로는 인도가 처음인 줄 안다.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더없이 기쁘다. 우선 순방이라는 말에서 그러면 인도를 떠나면 또 어떤 나라로 이어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고민정 부대변인의 그 어휘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쓴 것인가? 이것은 알 수 없죠. 어떻든 그렇다면 인도의 외교장관은 왜 대통령과 함께가 아닌 김정숙 여사 단독으로 온 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한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대통령보다 김정숙 여사가 더 실세여서 그런 것인가? 이것 역시 우리 국민이 풀어야 할, 또 김정숙 여사가 답을 해야 할 그런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건의 브리핑을 살펴본 바로는 고민정 부대변인의 청와대 브리핑이 알려주는 것이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가서 대통령 노릇을 했다. 그것이 핵심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 브리핑은 그 증거로서 역할도 할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 외교장관을 만났을 때 청와대 외교정책 비서관, 고민정 부대변인, 주한 인도대사, 주인도 한국대사 이들이 참석을 했다고 브리핑과 뉴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 인도 여행에서 김정숙 여사는 그들은 공무수행이라고 하는데 역시 국민이 그렇지 않았을까 했던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사고를 저질렀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혹시 우리말에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죠. 이번 인도의 초청 그리고 인도를 방문한 것은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청와대 브리핑은 인도의 모디 총리가 디왈리 축제의 주빈으로 김정숙 여사를 공식 초청했고 또 간절히 원했다. 인도 정부도 국빈 방문에 준해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 뉴스원 그리고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습니다. 인도 외교장관이 김정숙 여사를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설마 여사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저희 행사에 참석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높으신 분이건 무엇이건 상관이 없이 중요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이번 인도 방문을 한 것은 뜻밖의 일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인도 정부에서도 국빈에 준해서라고 했고 인도 총리도 간절히 원했고 주빈으로 초청장을 공식 초청장을 보냈다. 그것이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내용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인도의 외교장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행사에 손님을 초청하고 그런 일들을 캄캄하게 이렇게 모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김정숙 여사를 누가 초청한 것일까? 그쪽에서 간절히 원한 것일까? 인도의 언론이 보도를 했듯이 김정숙 여사가 인도 방문을 정말 원해서 그래서 초청을 하게 된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장관이 놀랐다. 이렇게 김정숙 여사가 올 줄 정말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1월 5일 뉴스원, 동아일보 여기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께서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제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무엇인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요. 식사하면서 단지 인사치레로 한 말을 그대로 믿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인도로 쫓아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뉴델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을 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퀴즈 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IT 기술을 활용한 그런 수업을 참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김정숙 여사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이 현실화된 실질적인 모델이다. 겨우 그것이 신남방정책이 현실화된 실질적인 모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한 말이 더 상황에 맞지 않고 또 좀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인도의 꿈이자 미래이다. 한국과 인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11월 5일 청와대 부대변인의 브리핑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수업이 어느 수준의 수업인가? 그것이 바로 고민정 부대변인이 브리핑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더 넣어 두었습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이 저가형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기초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 그것을 쓰는 환경을 직접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겨우 이런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신남방정책이 현실화된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렇구나 할 수밖에 없죠. 신남방정책이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학생들이 인도의 꿈이자 미래이다 라고 한 부분은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도의 꿈이자 미래인 것까지는 좋은데 어째서 한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데 그들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결국 이것은 인도가 가난하고 한국이 그들을 보살펴주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인도가 한국의 속국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또는 김정숙 여사 자신이 세계의 대통령 역할, 그런 행세를 하는 것인지, 어떻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 느낌이 어떨 것인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김정숙 여사의 자기 이미지, 그것이 세계 대통령의 이미지인지, 혹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머리 위에 올라서 있는 더 강한 실질적인 청와대 정부의 실세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그래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 김정숙 여사가 문제를 일으킨 것, 이것은 11월 5일 청와대 브리핑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인도의 그 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이 따로 있죠. 그 인도 대통령의 아내가 김정숙 여사에게 사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난 7월에 했겠죠. 그랬는데 김정숙 여사가 그때 받은 사리를 가지고 블라우스를 만들어 입었답니다. 이번에 갈 때 그것을 입고 갔다고 브리핑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 대통령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선물로 받은 사리로 이렇게 자기 그 블라우스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블라우스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대편의 대답은 브리핑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또 같은 그 옷 이야기를 외교장관에게도 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철학과 문화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기가 입고 온 블라우스를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비록 여성들 사이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대통령의 아내가 사리를 선물했다고 브리핑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전통 겉옷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천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옷인 것입니다. 사리라는 그 용어에는 순수하다는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말처럼 전혀 흠이 없는, 손을 대지 않은 것이 그 가치이고, 그래서 단추를 단다든지 또 박음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태. 우리나라 같으면은 팔이 있고 또 허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그런 자리가 없는, 그래서 얼핏 보면 그저 천으로 보일 수 있는 그것이 이미 사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브리핑에서도 사리를 선물했다고 되어 있죠. 원단을 선물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선물 받은 그 옷을 마치 천을 선물 받은 것처럼, 원단처럼 그렇게
가위로 자르고 미싱으로 박아서 그렇게 해서 블라우스를 만들었다. 단추도 달고 이렇게 했겠죠. 그것을 자기에게 선물 준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고 보여주고 알려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인에게 한복을 선물했더니 그것을 잘라서 조각조각 잘라서 밥솥에 그 손을 잡는 손잡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잡이로 만들었다. 잘했죠 하고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선물을 해준 사람은 아무래도 불쾌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김정숙 여사는 그와 동일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인도의 외교장관에게 인도의 철학과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서 인도의 전통 의상인 사리를 받아서 그것을 단추 달고 박음질하고 가위로 자르고 이런 것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 부인에게 받은 선물로 받은 것을 단단히 사고를 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김정숙 여사가 왜 저럴까? 공무원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설치고 다닐까? 그리고 어째서 그 사람이 대통령의 아내, 대통령인 그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라는 것이 저렇게 대단한 것이어서 정부를 대신해서 행동을 하고 공무원 자격도 없으면서 공무원 노릇을 하고 또 대통령 대우를 받으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니고 외국에 가서 마치 여왕처럼 여자 대통령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이번 인도의 행사는 실제로는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행사로서 당연히 공무원이 가서 공무수행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사실은 이렇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2018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 일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문체부의 도종환 장관이 인도의 UP주, 그 주가 우리나라 같으면 한 경기도와 같은 그렇게 큰 그런 국가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큰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UP주라고 하는 그 주 안에 있는 아요디아라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이번에 이 장관의 임무였고 행사도 바로 그 지역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UP주는 인도에서 미국처럼 주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트라고 씁니다. STATE. 그 UP주에는 바로 삼성 스마트폰 공장도 있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가는 이유가 바로 한국과 인도의 허왕후 기념공원 공동 조성 사업 그것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라든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것을 뜻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법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고 구체적으로 이 기념공원의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 조윤선 장관이 이것을 맡아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던 계속 사업인 것이지요. 그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은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해야 하니까 도종환 장관이 그것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2019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고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 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업의, 그 공사의 착공식이 2018년 11월 6일에 있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이 허왕호 기념공원의 착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체부, 즉 정부의 사무인 것입니다. 자연인 김정숙 씨의 사무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은 보도자료에서는 이때 행사가 두 건이 있었죠. 하나는 이 허왕호 착공식, 또 하나는 그 축제. 이 두 번째 것이 바로 축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 축제가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계속 디왈리 축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인도 총리가 디왈리 축제에 김정숙 여사를 주빈으로 초청을 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거창한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인도 전역에서 하는 축제에 주빈으로 갔다. 브리핑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디왈리 축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디왈리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 그 말로 디왈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힌두교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룹이 이 축제에 참가를 합니다. 인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넓은 그런 인구 집단에서 이 축제를 즐기는, 그리고 매우 오래된 그런 행사입니다. 이 축제가 2018년의 축제 기간은 11월 7일에서 11월 17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인도에 이와 관련된 이번에 참가하는 축제는 디왈리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포사브 행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디포사브라는 것은 힌디어로 디왈리 축제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뜻만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디왈리하고 디포사브하고 혼동할 여지는 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문체부가 참가하는 것은 바로 디왈리가 아니라 디포사브 행사였다. 그래서 이번에 도종환 장관이 참가한 행사는 디왈리 축제가 아니고 디포사브 행사다. 그런데 디포사브 행사라는 것은 힌두교 전체 그 신도들이 하는 그런 광역의 축제가 아니고 인도의 UP주 안에 있는 아요디아 시티 그곳의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행사는 2017년에 처음 했습니다. 제1회. 그리고 올해가 제2회 행사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축제가 그 축제가 벌어지는 영역도 다르고 또 그 축제의 그 횟수 그것도 다르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디왈리 축제는 11월 7일부터 17일까지라고 했는데 이 디포사브 행사는 단 하루였습니다. 여기에도 뭔가 사정이 있긴 하겠죠. 그 기간이 2018년 11월 6일 하루였습니다. 축제의 시작 시간은 16시 정각. 그 다음에 장소는 디왈리 축제가 인도 전체하고 인도 밖에까지
하는 것에 비해서 이 디포사브 행사는 인도 UP 스테이트, UP주 안에 아요디아 시티, 아요디아 시에서만 합니다. 이것을 주최하는 곳은 인도 UP주의 관광부입니다. 인도국의 관광부가 아니고 인도 UP주 스테이트의 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그런데 여기에 왜 대한민국이 갔느냐? 그것은 올해 이 주빈국이 대한민국이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주빈국은 그냥 손님으로 초대받는 거하고는 다른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빈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빈국으로서 준비할 것들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면 주빈국의 참석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대한민국 고위급 인사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국가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수행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청와대 브리핑하고 문체부의 보도자료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문체부에서 도종환 장관이 참가한 이 디포사브 행사, 이것은 정부 대표로서 문체부의 도종환 장관의 사무였다. 자연인 김정숙 여사의 사무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브리핑은 대한민국 정부의 혹은 청와대 정부의 이러한 공무 수행을 정부 대표로 김정숙 여사가 갔다. 김정숙 여사가 이번 행사의 주빈으로 허왕호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했다. 김정숙 여사가 주빈으로 인도 전체 그리고 더 넓은 영역의 축제인 디왈리 축제의 주빈으로 참석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겁니다. 다시 몇 가지 확인을 해보면 허왕호 착공식은 공무원이 아닌 김정숙 여사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거기에 그 착공식에 공적으로 참석을 할 자격이 없다. 디왈리 축제의 주빈이 김정숙 여사다 하는 것은 디왈리 축제라는 그 뜻을, 그 축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디왈리 축제가 아니고 이번에 대한민국의 문체부 장관이 참석한 그 축제는 디왈리 축제가 아니고 2017년에 처음 시작한 그 지역에 있는 한 도시 축제다. 인도가 아니고 아요디아 시티, 그 도시의 행사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주빈인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주빈 국가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청와대 브리핑을 보게 되면 이러한 행사에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씨가 가서 소위 갑질을 한 것이다. 가서 대통령 노릇을 하고 또 퍼스트레이디, 여왕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대우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고, 대통령 전용기를 탈 때도 장관이 탄 것이 아니고 자신이 타는 것을 보여주고 장관은 탔는지 안 탔는지 공개도 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양국의 대사, 청와대의 공무원들, 그리고 브리핑에 따르면 장관까지 수행원으로 대동했다.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그것이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가짜 뉴스를 내보낼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그 둘 다 사실인지, 그것은 역시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청와대 브리핑은 인도의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를 공식 초청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총리가 대한민국의 그 민간인을 공식 초청을 한다, 그런 일은 가능하죠. 공식 초청을 하더라도 민간인은 민간인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하여 민간인이 공무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공무수행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주빈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도 총리가 공식 초청을 하면 주빈이 되는가? 여기에서 좀 잘 맞지 않는 용어상의 어떤 그 이질감, 그런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가 김정숙 여사를 국빈 방문에 준한 준비를 해서 대우를 하겠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국빈 초청은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김정숙 여사가 민간인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공무원이 아니다, 어느 나라의 정상이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2018년 7월에 이미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또 국빈 대우를 하겠다.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보니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행사에 참가한 것은 UP 스테이트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의 주빈국이 한국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브리핑에서 인도 정부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UP 스테이트 정부, 그리고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UP 스테이트 손님 방문,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좀 그 흐름이 매끄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숙 여사는 주빈이었던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주빈국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교통정리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두면 어떻든 내용은 알겠는데 어째서 청와대 브리핑이 그렇게 됐을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청와대가 바로 스테이트를 한국에서 그 영환사전을 찾으면 나오는 그런 의미로 국가로 해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수라든지 혹은 잘 몰라서라고 하더라도 청와대 부대변인의 브리핑이 정말 엉망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가면은 김정숙의 말과 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11월 5일자인데 부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모디 총리와의 만찬 후 만찬을 마친 김정숙 여사는 럭나우 공항으로 이동해 다음 일정을 위해 뉴델리를 떠났다. 그러면 럭나우 공항은 뉴델리에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떠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항에는 UP주의 주지사와 주총리, 관광부와 법무부 장관 등 비롯한 수십 명의 환송 인사들이 나와서 김정숙 여사와 수행단 일행을 배웅했다.
뉴델리를 떠나서 다른 어딘가로 가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UP주로 갔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 공항이 UP주의 공항이라면 환영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브리핑은 분명히 배웅, 환송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렁나우 공항에서 UP주의 주지사와 총리들이 같이 배웅을 하고 환송을 했다는 것이죠. 렁나우 공항은 뉴델리에 있습니다. 그 뉴델리에서 김정숙 여사는 인도의 모디 총리와 만찬을 했습니다. 이것이 브리핑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숙 여사는 뉴델리에서 인도 총리, 모디 총리의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델리에 있는 렁나우 공항에서 그들의 그 배웅을 받았습니다. 배웅 나온 사람들은 UP주 주지사, UP주 총리 등 수십 명이 나와서 환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월 6일 연합뉴스를 보면 김정숙 여사가 UP주의 렁나우에서 UP주의 요기 총리와 만찬을 했다. 만찬은 인도의 총리가 아니고 UP주의 총리와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청와대 브리핑은 연합뉴스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발표한 것이 분명합니다. 연합뉴스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가짜뉴스를 생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페이스북에 청와대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게시물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공군 2호기에서 사람들이 계단으로 내려오는 사진이 있고 제일 밑에 먼저 내린 김정숙 여사가 꽃다발을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가 설명문을 붙여 놓았는데 바로 그 장면이 김정숙 여사가 그곳을 떠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여 명이 환송을 했다고 한 것이죠. 여러분이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진은 분명히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사진인데 그것이 환송 장면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계단 위를 뒷걸음질을 쳐서 올라가는 그런 사진이라는 것을 믿어라.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어째서 청와대가 지금 일을 이렇게 정신없이 하고 있는 것인가? 일단 여기에서 청와대가 환영이라는 단어와 환송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청와대 페이스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청와대 홈페이지 대통령의 그 폴더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청와대 뉴스라고 하는 브리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그 공군 2호기가 가서 내린 곳은 뉴델리의 팔랑군 공항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만찬을 한 곳은 UP주에 있는 렁나우 공항에 가서 그곳에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 얼마나 엉망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위세를 좀 더 대단하게 보이기 위해서 과장도 하고 또 허위사실도 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고 혹은 또
무식하거나 업무 능력이 없어서 틀리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도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리고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씨, 이들이 국헌문란의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 범죄 사실 부분, 그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서. 참고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방명록에 쓰는 내용 때문에 종종 입에 오르내리곤 했죠.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 방명록을 어떻게 썼을까? 궁금한 국민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이라고 쓰는 것은 어쩐지 좀 폼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썼을까? 이것을 보면서 힌트가 될 만한 내용이 브리핑에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5일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거기에서 김정숙 여사는 사이타 코빈드 인도 대통령 여사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참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쓰고 인도 대통령 여사, 그러면 그가 대통령인지 대통령의 여사인지 대통령인 여사인지 애매하지요. 여기에서 이것을 힌트로 김정숙 여사가 서명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김정숙 대한민국 대통령 여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엉망으로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이고, 김정숙 여사가 나가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그것을 받아준 것인지, 그가 정말 퍼스트 레이디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대우를 한 것인지 알 수도 없고, 또 문체부 장관은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를 수행해서 따라다니고, 대한민국에 와 있는 다른 나라 대사, 우리가 다른 나라에 파견한 대사 모두 그 여성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은 일이며, 또한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일로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탄핵 사유이고, 그리고 또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연인 문재인 씨의 아내 김정숙 여사 또한 범죄자로서 처벌할 대상이 된다. 그 행위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